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되려 비상겸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것을 도왔다는 판단입니다. 유언유복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는.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당시 11명의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급히 국무회의를 열고 5분 만에 종료한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일부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입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한 전 총리는 어제 오전 9시 반 특검에 출석해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특검은 이를 계엄 성사를 위한 건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문건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헌재 결정 이후 많은 부분의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고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특검 출석 약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고검청사를 빠져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이후 이 사후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상태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도 몰랐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예.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찍힌 CCTV에선 어떤 문서를 들고 있던 한 전 총리 모습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합류한 일부 국무위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 정족수 11명이 채워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 방조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국무위원 중 소환에 불응하는 이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특검 관련 이야기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다는데 먼저 과거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했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장소의 CCTV에서 서류를 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에 진술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는 했겠지만 네. 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진술을 거짓말로 번복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숙이 이 내란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한 전 총리가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해왔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CCTV 등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드러난 일부 아주 극한의 일부 상황에서 대해서만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인사들과 말 맞추기를 하면서 이제 비밀이 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떤 얄팍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도 위증을 한 것이 영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완전 협조, 증거 인멸, 위증, 책임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완전히 물어야 된다. 사법과 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위증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요. 진술 번복이 시인인지 모호하다는 입장과 함께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해서 계엄 방조 그리고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더 진전된 진술이 나올지 또 예상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높다. 봅니다. 시종일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서도 본인은 이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을 하고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이게 꽂혀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여기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개월 만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소위 그날 당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당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류를 수거해가는 장면까지가 노출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본인이 위증의 그 여러 가지 혐의를 감내하고서도 본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식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난 2차 조사에서 16시간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오늘 했는데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것을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